노트북 LM의 위키피디아에서 나오는 빅뱅 이론, 즉 대폭발 이론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대폭발 이론을 노트북 LM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죠. 뭐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노트북 LM이 정리해주는 위키피디아의 빅뱅 이론 한번 읽어보죠. 대폭발 이론. 위키백과의 대폭발 항목은 우주가 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팽창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했다는 빅뱅 이론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빅뱅 모형의 특징, 연표, 개념 역사, 그리고 관측적 증거들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우주 팽창,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그리고 원시 원소의 존재에도 같은 핵심 증거들이 제시됩니다. 또한 빅뱅 이론으로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리고 중입자 비대칭성과 같은 물리학적 문제들도 논의됩니다. 이 문서는 빅뱅 이론의 역사적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과학자들의 기여와 논쟁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미래의 관측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질문들도 제시합니다. 스튜디오로 가서 올려놓은 브리핑 문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읽어볼게요. 대폭발 이론 상세 브리핑. 대폭발 이론의 상세 브리핑 문서 개요. 본 문서는 위키백과 한국어판의 대폭발 문서를 기반으로 대폭발 이론의 주요 내용, 역사적 발전, 관측적 기록, 미해결 문제 및 관련된 오해와 암시 등을 상세하게 요약하고 분석합니다. 다양한 과학적 개념과 역사적 사실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자가 대폭발 이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원문에서 중요한 정보와 핵심 주장을 담고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인용하고 각 주제별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좋네요. 제대로 공부 복습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주요 내용 및 핵심 아이디어. 1. 대폭발 이론의 기본 개념. 대폭발 이론은 고밀도 및 고온의 초기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해 온 과정을 설명하는 물리 이론입니다. 그렇죠? 이 이론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초기부터 현재의 거대 구조 형성에 이르기까지 진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합니다. 주요 특징으로 공간의 팽창, 우주 지평선, 초기 우주의 열 평형화 등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의 주요 특징은 공간의 팽창이고 우주 지평선. 빅뱅 자체가 공간이 팽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우주 지평선이라는 것이 그 배경 복사 에너지가 배경 복사가 일률적인 그런 상태를 이제 우주 지평선이라고 이해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궁금해지네요. 제대로 이해를 한 건죠. 초기 우주의 열 평형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빅뱅이 말하는 우주 지평선이 뭔지 좀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죠. 다시 챗GPT를 따로 열어서 빅뱅 이론이 말하는 우주 지평선의 개념은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설명해 줄지 궁금하네요. 빅뱅 이론에서 우주 지평선의 개념은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우주 지평선은 우주가 생성된 이후 빛이 여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로 정의됩니다. 빅뱅 이후 약 138억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는 약 138억 광년 떨어진 거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팽창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천체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천체들도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실제 반경은 약 460억 광년 정도 추정됩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물체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계를 우주지평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초기 이 빅뱅이 일어났을 때 생겨난 그 빛을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오래된 가장 멀리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빛이 오는 동안 우주는 계속 팽창하니까 실제로는 138억 광년 떨어진 곳에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460억 광년 떨어진 곳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거리상으로는 뭐 말하자면 이제 시간과 공간이 거의 같은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네요. 물론 이제 그 460억 광년 거리에서 있는 현상이 더 지난 더 먼 곳의 상황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것을 이제 즉 말하자면 관찰의 한계, 이거를 우주지평선이라고 부른다. 그렇군요. 공간의 팽창. 대폭발은 빈 우주를 채우기 위해 바깥으로 이동하는 물질의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시간과 함께 모든 곳에서 확장되며 공유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다시 말해 대폭발은 공간 내의 폭발이 아니라 공간의 확장이다. 그렇군요. 말하자면 빅뱅이라는 것은 공간 자체가 확장이 되는 거지 공간 내의 물질이 공간 속에서 팽창하는 폭발하는 것이 아니다. 이분이 제일 빅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이다. 우주론 원리. 큰 규모에서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적이며 이는 대폭발 모형의 가장 중요한 가정 중 하나입니다. 우주론 원리는 큰 규모에서는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성이며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방향에서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주의 평평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주는 모든 곳에서 상황이 같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우주에는 중심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개념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개념하고는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공간이 계속 생겨난다라는 말 자체를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그림으로 그려내기는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모든 공간의 중심이 없다 이 말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대폭발 연표 특이점. 일반 상대론을 과거로 외삽하면 무한한 밀도와 온도의 특이점에 도달하지만 프랑크 시대 이전은 현재의 물리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빅뱅에서도 이제 시간을 나누는 거죠. 프랑크 시대가 있었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시간의 단위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프랑크 시대 이전과 이제 인플레이션 급팽창 시대 또 뭐 이렇게 또 별들이 생겨나고 은하가 생겨나는 시대 뭐 이렇게 계속 나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읽어보죠. 급팽창과 중입자 생선. 초기 우주는 매우 빠르게 급팽창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자 요동이 증폭되어 우주 거대 구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급팽창 시대에 즉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양자 요동이 증폭됨으로써 우주 거대 구조의 씨앗이 되었다. 또한 중입자 생성이라는 알려지지 않은 과정을 통해 물질이 반물질보다 우세하게 되었다. 이 부분도 재밌죠. 만약에 물질과 반물질이 대칭적으로 똑같은 존재였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인데 물질과 반물질의 비율이 비대칭적이어서 물질이 좀 더 많아서 현재의 물질이
일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말들도 생각이 나네요. 냉각, 우주가 팽창하면서 밀도와 온도가 감소했고 약 3분 후에는 대폭발 핵합성을 통해 수소, 헬륨 등의 가벼운 원소가 생성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빅뱅 이후 3분 후에 핵합성을 통해서 수소와 헬륨 등 가벼운 원소가 생성되었다. 약 38만 년 후에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빛이 그런 폭발을 통해서 빠져나오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38만 년 후에다. 이런 말들이 이제 굉장히 외울 수는 있겠지만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폭발이 있고 온도와 압력이 아주 높아도 빛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비하기까지도 하죠. 구조 형성, 중력 작용으로 밀도가 약간 높은 영역이 주변 물질을 끌어당겨 별, 은하단 등의 거대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질이 생기고 나면 그 물질이 퍼져 있는 공간, 성단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중력 작용으로 서로가 물질들이 끌어당겨서 별, 또 그 별들이 은하, 또 은하들이 은하단을 형성하는 구조, 우주의 구조가 형성되어 간다. 이렇게 이제 카오스 사이언스의 강연들을 통해서 들었었네요. 우주 가속. 최근의 관측 결과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으며 이는 암흑 에너지라는 미지의 에너지 형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처음 폭발 에너지가 물질들을 만들고 구조가 형성이 되고 나면 점점 폭발력이 줄어들어서 팽창이 약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 팽창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에너지를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에너지, 암흑 에너지, 잘 모르는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개념 역사. 빅뱅이라는 용어는 프레드 호일이 1949년 BBC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 사용했으며 처음에는 경멸적인 의미로 여겨졌으나 현재는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우주의 모든 물질들이 먼 과거의 특정 시기에 하나의 대폭발로 생성되었다는 가설에 기초했다. 라고 호일은 언급했습니다. 대폭발 이론은 허블의 은하 후퇴 속도 관측, 프리드만의 팽창 우주 모형, 르메트리의 원시 원자 가설 등을 거쳐 발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또 기침이 좀 나네요. 용각산을 우선 하나 어서 기침을 좀 가라앉혀 봐야 되겠네요. 하여튼 빅뱅 이론의 근간이 허블이 관측한 우주의 팽창, 또 프리드만이 말한 팽창 우주 모형, 수학적 모형이겠죠. 르메트리라는 사람이 제시한 원시 원자 가설,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 과학적인 아이디어들이 중심이 돼서 빅뱅 이론이 형성이 되었다. 1964년 CMB, 우주 배경 복사인 거죠. 발견은 정상 우주론을 비롯한 경쟁 이론들을 약화시키고 대폭발 이론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1964년에 CMB가 발견되었고 이는 대폭발 빅뱅 모형이 먼 과거의 높은 온도와 밀도로 인해 균일한 배경 복사를 예측했기 때문에 경쟁하는 우주 진화의 정상 우주론 모형이 잘못되었다고
많은 우주론자들을 확신시켰다. 이렇게 이제 인용구가 있네요. 정상우주론을 간단하게 정리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빅뱅 이론과 경쟁했던 정상우주론을 간략하게 설명해줘. 정상우주론, 스테디 스테이트 티오리는 20세기 중반에 제안된 우주론 이론으로 우주가 항상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팽창한다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빅뱅 이론과 경쟁했던 주요 대안 이론 중 하나였습니다. 정상우주론은 프레드 호일, 토마스 골드, 그리고 허먼 번디 등에 의해 1948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들은 우주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성을 유지하는 그런 우주, 빅뱅처럼 시작점과 시작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는 폭발을 시작하는 그런 시작점이 있고 또 그 폭발을 통해서 계속 변화해가는 그런 우주 모형이 아니라 항상 일정했던 그런 모형들을 의미하는군요. 이들은 우주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고요. 즉 우주의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도 동시에 팽창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우주의 팽창으로 인한 밀도 감소를 보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은 이제 허블이 발견한 관측,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 자체는 뭐 관측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팽창을 하지만 밀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 물질들이 생겨나야 되는, 마치 생명체들이 자연 발생한다고 하는 그런 자연 발생설과 비슷한 그런 면이 있군요. 또 별들이 계속 새로 생겨난 공간 속에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우주의 밀도가 꾸준히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군요. 하지만 1960년대 우주 배경 복사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 CMB의 발견으로 빅뱅 이론이 크게 지지를 받게 되었고, 그런 별들이 계속 생겨남으로써 팽창하는 우주 공간의 밀도가, 별들의 밀도가 유지된다라는 생각과 사실은 초창기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 이 두 가지 이론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가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으로 빅뱅 이론이 말하자면 승리를 하게 되는, 정상우주론은 설득력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이론에서 예측한 우주 초기의 자녀 복사로 정상우주론에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빅뱅 이론이 현대 우주론의 주류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건 정상우주론으로는 우주 배경 복사를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적어도 우주의 팽창은 설명할 수 있어도 우주의 배경 복사는 설명할 수 없는, 그렇군요. 다시 노트북 LM으로 돌아와서요. 우주 배경 복사뿐만 아니라 빅뱅 이론을 설명하는 관측적 증거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허블 르메트르 법칙과 우주의 팽창, 멀리 떨어진 은하의 적색 편의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다. 적색 편의, 이제 대표적인 빅뱅 우주론의 말하자면 증거였고, 두 번째 우주 마이크로 배경 복사, 지금 얘기했던 초기 뜨겁고 밀도가 높았던 우주 잔재 복사로 대폭발 이론의 중요한 예측 중 하나이며
관측을 통해 그 존재와 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그런 폭발이 있었다, 팽창의 시작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가 됐고요. 원시 요소의 존재도 대폭발 핵합성 이론은 초기 우주에서 생성된 가벼운 원소, 수소, 헬륨, 리튬 등의 비율을 예측하며 관측된 존재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물질들, 수소라든지 헬륨 같은 것들이 그런 빅뱅 이론의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생각해 봤을 때 예측되는 그런 양과 실제 관측되는 양이 일치한 것, 그것이 바로 빅뱅 이론이 사실이라는 증거다. 은하의 진화와 분포, 은하와 퀘이사의 형태와 분포에 대한 관측은 대폭발 이론의 예측과 부합하며 우주의 거대 구조 형성 과정을 뒷받침합니다. 이건 이석영 교수의 그러자면은 강연의 내용과도 이제 연결이 되네요. 즉 대폭발 이론이 형성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금 인류가 갖고 알고 있는 이제 물리 법칙들을 통해서 대폭발 이론들이 보여주는 초기의 우주의 말하자면 조건들, 100만 분의 1 차이로서의 밀도의 차이들이라든지 굉장히 일관적이지만 일률적이지만 100만 분의 1 정도의 차이점을 갖고 있는 그런 밀도 차들, 이런 것들 조건을 넣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실제 현재의 은하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이제 컴퓨터상에서도 재현되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주 거대 구조 형성 과정들을 이제 예측하고 또 묘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원시 가스 구름, 중원소가 거의 없는 원시 가스 구름의 발견은 대폭발 후 초기 우주의 물질 구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부분은 이제 독수리 성단 같은 이제 원시 가스 구름 지역, 성단 지역에서 이제 별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현상, 그런 이제 성단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그렇군요. 하여튼 이런 관측적인 증거들이 이 대폭발 이론을 증거한다. 물리학의 문제 및 관련 문제, 중입자 비대칭, 우주의 반물질보다 물질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제 이론과 실제 현상이 달라지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들도 많이 있다. 첫 번째는 중입자 비대칭. 반물질보다 물질이 더 많아서 현재 물질 세계가 존재하게 된 이 상황이 왜 그래야만 되는지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두 번째는 암흑에너지. 우주 팽창을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그 본질과 구성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폭발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폭발력은 줄어들고, 그래서 팽창되는 속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팽창되는 속도가 가속되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에너지라는 것을 가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다. 암흑물질, 은하 회전 곡선, 중력 렌즈 효과 등을 통해 존재가 간접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정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은하를 통과하면서 생겨나는 중력에 의해서 말하자면 휘어진다든지 아니면은 은하들의 회전의 곡선들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든지, 그런 은하의 모양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보여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인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관측되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이제 암흑물질,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질, 간접적으로만 확인되고 실제로 발견하지 못한 물질을 가정해야 된다. 지평선 문제, 우주 전체가 매우 균일한 온도를 보이는 이유를 초기 우주의 인과적 연결성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급팽창 이론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됩니다. 우주의 온도가 굉장히 균일한, 우주가 굉장히 평평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폭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그 폭발의 특징을 급팽창이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한, 그 빠른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로 표현되는 그런 빠른 속도로 급팽창, 인플레이션 테오리라고 하죠. 그런 이론을 이제 가정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걸 이제 지평선 문제라고 부르는군요. 자기 홀극, 대통일 이론에서 예측되는 자기 홀극이 관측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급팽창 이론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자기 홀극이라는 것, 대통일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전자기력과 중력 또 핵력들을 다 통일해서 설명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런 이론이 만들어내는 자기 홀극이라는 현상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급팽창 이론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자기 홀극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지긴 하네요. 뭐 궁금했을 때 물어볼까요? 자기 홀극이 뭐지? 이렇게 물어보죠. 맥락을 이해하니까 바로 대답해 줄 수 있군요. 자기 홀극은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입자로 전자기학에서는 자기 북극이나 남극 중 하나만을 갖는 입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석은 N극과 S극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식인데, 일반적인 상식이죠. 근데 대통일장 이론을 생각을 하면 그 부분이 나눠져야 되나 보군요. 일반적인 자석은 항상 북극과 남극이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자기 홀극은 이러한 쌍 중 하나만을 가진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자기 홀극은 단극자라고도 불립니다. 자기 홀극은 아직 실험적으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이론 물리학의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일 이론에서는 자기 홀극이 우주 초기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한 양자 이론에서는 자기 홀극의 존재가 디렉 방정식에 의해 수학적으로 예측되며, 이는 전자기학의 기본 법칙들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전하의 양자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론 물리학, 대통일 이론이라든지 양자 이론, 이런 이론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홀극, 즉 N극과 S극 중 하나로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예측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관측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자기 홀극이 실제로 발견된다면 이는 물리학, 특히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중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빅뱅, 제가 챗GPT를 띄우질 못했군요. 챗GPT의 내용, 자기 홀극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챗GPT가 대답을 해준 내용을 읽었는데 띄우지를 않고 읽었군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빅뱅 이론이 아주 정교하고 안전한 이론이 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중입자 비대칭의 문제, 즉 반물질과 물질이 비대칭적으로 존재하는 문제,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을 설명하는 문제, 지평선 문제, 자기 홀극 문제, 편평도 문제. 현재 우주의 공간 곡률이 매우 평평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급팽창 이론은 이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그렇죠? 지평선 문제, 편평도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팽창 이론이 나왔다, 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뭐 말하자면은 카오스 사이언스 강연에서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이다. 오해, 대폭발 이론이 우주의 기원을 완전히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며 초기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 이후의 진화를 다룹니다. 우주의 기원, 우주가 어떻게
어떻게 말하자면은 발전을 해왔는가,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이지, 우주가 왜 생겨났는가라든지 우주가 생겨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대폭발은 공간 내 폭발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팽창이다. 이 부분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물질들이 공간 내에서 팽창해가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생겨나는, 팽창해가는 그런 것이다. 우주론적 적색 편의는 단순한 도플러 효과와는 다르며 공간 팽창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다. 도플러 효과는 파장이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물체가 파장을 겪을 때 생기는 또는 파장이 정지해 있는 물체를 지나갈 때 움직일 때 생기는 파장의 변화인 거죠. 그런데 우주론의 적색 편의는 빅뱅에서 말하는 적색 편의는 공간이 팽창하면서 생겨나는 것이지 단순히 움직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군요. 7번 암시. 대폭발 이전 우주론은 현재로서는 추측의 영역이며 양자 중력 이론의 발전이 필요하다. 대폭발 이전 상태를 추측하고 이론화하려는 그런 이론 물리학이 있군요. 양자 중력 이론. 다양한 가설, 양자 요동, 무경계 조건, 막 우주론, 영원한 급팽창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사이언스 픽션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할 것 같으네요. 우주의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빅프리즈, 빅립 등. 결국 이 폭발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힘인 암흑 에너지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견을 알게 되면은 그 팽창이 멈출 것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로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대폭발 이론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종교 및 철학적 해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여튼 뭐 종교적인 우주의 기원이라든지 철학적인 우주의 기원을 생각할 때 과학이 말하는 실제 관찰된 그런 현상 그것을 이제 또 수학적으로 잘 정리된 그런 이론들을 고려하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결론. 위키백과의 대폭발 문서는 대폭발 이론의 광범위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이론은 다양한 관측적 증거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받는 현대 우주론의 핵심 이론입니다. 허블 르메트르 법칙, CMB, 코스믹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웨이브였나요? CMB의 정확한 단어가 뭔지 놓쳤네요. 하여튼 우주 배경 복사, 원시 요소 존재도, 은하 진화 및 분포 등 다양한 관측 결과는 대폭발 이론의 예측과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합니다. 그러나 중입자 비대칭, 암흑에너지, 암흑물질과 같은 미해결 문제들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현대 물리학 연구의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급팽창 이론은 지평선 문제, 자기홀국 문제, 평평도 문제 등에 대한 유력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지만 그 세부 사항은 여전히 연구 대상입니다. 대폭발 이론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으며 앞으로 과학적 탐구를 통해 더욱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빅뱅 이론을 노트북 LM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 노트북 LM이
주는 또 좋은 점은 학습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하여튼 학습 가이드 한번 더 볼까요? 대폭발 이론 연구 가이드, 학습 가이드를 제공해 줬는데 퀴즈를 줬네요. 답을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대폭발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은 무엇이며 이 이론은 우주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려고 시도합니까? 두세 문장으로 정리해라. 대폭발 이론의 기본 개념이 뭐냐? 이 이론은 우주의 어떤 측면을 설명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 질문은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무엇이며 이 법칙은 대폭발 이론을 어떻게 지지하는 관측적 증거가 되느냐?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우주가 별들의 거리가 멀수록 더 빨리 팽창한다는 이론 아닌가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CMB는 무엇이며 왜 이것이 대폭발 이론의 중요한 증거로 여겨지느냐? 폭발이 있었다면 그 흔적인 배경 복사가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 아니었던가 싶기는 한데요. 대폭발 핵합성은 무엇이며 이 과정은 우주의 초기 원소 구성에 어떤 예측을 하느냐?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그 폭발로 인해서 아주 기본적인 수소와 헬륨 같은 기본적인 기체들이 생겨나고 그 기체들이 인력에 의해서 모이면서 중력이 커지면서 핵합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이 뭘지 궁금하네요. 급팽창 이론은 대폭발 이론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그 주요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현재처럼 우주의 배경 복사가 일정한 온도가 일정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폭발로는 밀도가 달라지는데, 즉 온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거의 온도가 차이가 없는, 차이가 있더라도 아주 100만 분의 1 정도밖에는 차이가 되지 않지 않는 그런 일정한 상태가 왜 생겨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급팽창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기억이 되네요. 대폭발 이론에서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며 이들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미스테리를 제시하느냐. 대폭발 이론에서 암흑물질은 은하의 모양, 곡률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힘으로써 가정된 거고, 또 암흑에너지는 우주가 계속 가속 팽창하고 있는 상황, 폭발력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세지는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에너지로서 가정된 거죠. 대폭발 이론에 대한 흔한 오해는 무엇이며 대폭발은 실제로 무엇을 설명하는 이론이냐? 흔한 오해다. 여기서 규정해 줬던 것은 아마 폭발이 공간 속에서 물질이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거였나요? 대폭발 이론을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시나리오. 대폭발 이론으로 추론할 수 있는, 폭발이 멈추면 우주는 이제 폭발력을 잃으면, 즉 에너지가 다 상실이 되면 우주는 얼어붙는다. 뭐 이런 걸까요? 대폭발 이론의 이름은 어떻게 유래됐으며, 이건 금방 이름을 까먹었네요. 호일. 무슨 호일이었죠? 하여튼 호일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비꼬기 위해서 쓴 이름이었는데 오히려 인기가 있게 돼서 유지가 된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요. 이 이름에 대한 논쟁이나 오해가 있다면 설명하십시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발, 즉 빅뱅 이론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질문들인 것 같군요.
퀴즈 정답도 주네요. 정답부터 볼 걸 그랬나요? 대폭발 이론의 기본적인 개념. 답을 보고 이번엔 거꾸로 질문을 유추해 보죠. 대폭발 이론은 우주가 고밀도, 고온의 초기 상태에서 팽창해 왔음을 설명하는 물리 우주론이다. 이 이론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초기 알려진 기간부터 현재 대규모 구조까지의 진화를 설명하라고 시도하는 것이다. 대폭발 이론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설명해라.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나 보군요. 허블-르메트르 법칙은 은하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더 빠른 속도로 후퇴한다는 관측적 법칙이다. 그렇죠?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고 과거의 우주가 더 작고 밀도가 높았을 것이라는 대폭발 이론의 예측 결과와 일치한다. 우주 마이크로파 백경 복사는 초기 우주에서 방출된 유물 복사로 오늘날에는 전 하늘에서 균일하게 관측되는 약 2.725K의 온도죠. 매우 차가운 복사입니다. 이는 초기 우주의 뜨겁고 밀집된 상태를 예측하는 대폭발 이론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CMB의 의미가 뭐냐? 이거였던 것 같고요. 질문요. 네 번째 답은 대폭발 핵합성은 우주가 탄생한 후 처음 몇 분 동안 일어난 핵반응으로 처음 몇 분, 3분이었나요? 수소, 헬륨, 리튬과 같은 가벼운 원소들의 존재비를 예측합니다. 관측된 초기 우주의 원소 존재비가 BBN, 대폭발 핵합성의 빅뱅 뉴클레오 신테사이즈이겠죠. 예측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대폭발 이론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군요. 급팽창 이론은 초기 우주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지수함수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했다는 가설로 지평선 문제, 우주의 균일성과 편평도 문제, 우주의 기하학 같은 대폭발 이론의 일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즉,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제안된 그런 이론인 거죠. 알렌 구스였나요? 80년대 알렌 구스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 물리학자가 제안한 급팽창 이론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은하의 회전 곡선과 우주 거대 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그 존재가 간접적으로 추론됩니다. 암흑물질은 우주의 모양이 일정하게 해주는 은하의 모양이요.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추정되는 미지의 에너지 형태로 이들의 정확한 본성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이다. 그렇군요. 7번째, 지평선 문제는 우주의 서로 멀리 떨어진 영역들과 과거에 인과적으로 연결된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매우 균일한 현상을 의미합니다. 편평도 문제는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에 가까운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급팽창 이론은 초기 우주의 급격한 팽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지금 현재 우주의 모습 중에서 이해하기 굉장히 힘든, 신기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 지평선 문제, 편평도 문제. 이 부분 신기하네요. 이 부분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하여튼 지평선 문제라는 우주 배경 복사가 모든 곳에서 일정한 그런 상황. 편평도 문제라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에 매우 가까운 상황. 요 말이 조금 어렵네요. 임계 밀도에 가깝다. 이런 상황들을 단순한 폭발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급팽창이라는 조금 더 복잡한 이론적인 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 8번, 대폭발 이론에 대한 흔한 오해는 우주가 특정 지점에서 폭발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공간 자체가 모든 곳에서 동시에 팽창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점에서 물질이 공간 사이를 계속 퍼져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모든 곳에서 팽창하는, 공간이 계속 팽창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촉이 최초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인가 보군요. 대폭발 이론은 우주의 기원 자체보다는 초기 고온 고밀도 상태 이후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기 이 상태를 밀도와 온도 이런 걸로 규정하는 것이지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9번째, 우주의 종말에 대한 몇 가지 시나리오는 우주의 팽창이 계속되어 모든 물질이 고립되고 점차 식어가는 빅 프리즈, 열 죽음, 또는 암흑 에너지 힘이 증가하여 우주가 찢어지는 빅 립. 그냥 너무 암흑 에너지가 세지면 우주가 찢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우주의 팽창이 멈추고 수축하기 시작하여 다시 고밀도 상태로 돌아가는 빅 크런치 등이 있다. 뱅스님 들어와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0번째, 빅뱅이라는 용어는 1949년 프레드 호일이 경쟁 이론을 조롱하기 위해 라디오 방송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레드 호일이었군요. 1949년이면 정말 오래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자신의 정상 우주론을 지키고 경쟁 우주론이었던 빅뱅 이론을 폄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이름이다. 그러나 호일은 자신은 이를 부인했으며 이 용어는 폭발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오해의 소지 때문에 때때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렇군요. 논술형으로도 질문을 만들어줬네요. 대폭발 이론을 지지하는 주요 관측적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각 증거가 이론의 타당성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논하십시오. 그러게요.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쭉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죠. 뭐 우주 배경 복사의 의미라든지 또는 허블 르메트리 법칙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빨리빨리 그려지면 좋겠죠. 급팽창 이론은 초기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혁신했으며 이 이론은 대폭발 이론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했는지 분석하십시오. 단순한 폭발 이론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평평한 문제, 우주의 평평성이라든지 온도가 일정한 문제, 기하학적 모양이 일정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된 그런 이론이다. 그러게요. 멋있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는 알겠네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현대 우주론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이들의 본질을 밝히기 위한 현재의 연구 노력과 미래의 전망에 대해 논하십시오. 글쎄요. 은하의 모양들, 우주의 모양들을 일정하게 해주는, 현재의 모양을 설명해주는 그런 요인으로서 암흑물질을 가정하고 가속 팽창하는 우주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암흑 에너지를 가정하고 있는데 그것들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번째, 대폭발 이론이 제시하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이해는 종교적, 철학적 관점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 분석하십시오.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즉 우주가 정상 우주론처럼 늘 그렇게 있어왔던 것, 영원 전부터 있어왔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하자면 종교적 신앙과 과학적 이론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해석할지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다섯 번째, 대폭발 이론의 한계점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뭐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 대표적인 거겠죠. 미래의 연구와 관측이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 예측해보라. 글쎄요. 이 부분 예측을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네요. 하여튼 질문들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용어들을 따로 읽어보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으네요. 하여튼 노트북 LM의 도움을 받아서 대폭발 이론, 빅뱅 티오리를 한번 정리해 봤네요.